한국 같으면 재건축이면 재건축을 한다고 하면 그것이 20억도 되잖아요. 20억, 35억. 예, 부르는 게 값이죠. 그렇죠. 그러나 일본은 그런 것이 없고요. 일단 가장 먼저 지었을 때가 가장 비싸요. 그 다음 중고가 되어가는 거예요. 아, 감가상각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 중고차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15억에 분양받아서 내가 샀는데 네. 이 시간이 지나면서 몇 년 지나면서 이게 14억, 13억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계속 내려가는 거죠. 몇 년 가면 10억이었던 것이 5억도 돼요. 3억도 됩니다. 그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이유가 뭐예요? 역시 재건축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네, 저희 스튜디오에 정말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호사카 유이지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뵙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더 불러주셔가지고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니 뭐 일본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많은 그 부동산 공부도 하고 많이 해봤는데 여러 가지를 그래도 일본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호사카 유이지 교수님이 아닌가 싶어서 네. 그 모셔서 많은 그 이야기를 좀 듣고 싶었습니다. 예. 아니 선생님 좀 뭐냐면 일본이 사실 한때는 좀 정말 잘 나가는 나라였는데 프라자 합의를 통해서 그 뒤에 일본이 경제가 망가지고 네, 또 네. 부동산 폭망하고 네. 경제가 망가지면서 다 안 좋은 일이 벌어졌는데 왜 변화를 두려워할까요? 변화를 왜 안 하는 거죠 일본은? 한국 같으면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예. 뭐 개혁을 하잖아요. 예, 사실상. 예. 그러나 일본이 그 경제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그럼 대기업을 많이 신뢰를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뭔가 깊숙이 개입하지는 않고 외곽에서 도와주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대기업들이 혹은 보통 기업들이 의사결정을 해나갔죠. 그중 하나가 한국에서 IMF가 되었을 때 이게 전리해고를 엄청나게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나 일본도 그때 IMF하고 거의 비슷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노사 합의를 합니다. 전리해고 하지 말고 견뎌라. 대신 조임금이라도 참겠다. 그렇게 노사 합의를 한 데가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아니 선생님 제가 얼마 전에 갔는데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20년 전에 일본에 가서 청년들 세대들의 그 급여 월급을 제가 한번 체크해 본 적이 있었고 네. 얼마 전에 또 일본 가서 제가 체크를 했는데 네. 그때나 지금이나 거의 뭐 20만 원 수준에서 그러니까요. 머물러 있던데요? 제가 대학교 졸업한 것이 뭐 40년 전이라고 예. 할 수 있는데 그때가 22만 원 정도였어요. 예. 괜찮은 회사라고 예, 해요. 예. 조봉이 그 정도였는데 지금도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22만 원, 23만 원 뭐 이런 예.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새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원으로 하면 뭐 200만 원 정도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대기업이 어디 있어요, 한국에 지금? 한국은 지금 급여 200만 원 주면 대기업 다 망해요. 사람들이 안 가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본은 그런 식으로 40년간 월급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값도 안 오르고 네네. 또 집값이 안 오른다는 것 때문에 일본의 젊은이들은 굳이 집을 빨리 사야 할 이유가 없고 네. 그리고 부동산으로 돈을 번다라는 개념 자체가 일본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먼저 아시다시피 전세가 없고 예. 하니까 갭 투자 같은 게 할 수가 없고요. 안 되고. 네. 그리고 선건축 후분양제도. 후분양 제도구나. 다 네. 지어놓고 분양하는 거네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크게 지을 수가 없어요. 잘못하면 이게 건축 회사가 망하죠. 안 팔리면. 그러네. 네. 그래서 분양 프리미엄 같은 게 있잖아요. 예. 그런 것도 없어요. 일본은. 왜냐하면 선건축이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건축한 곳을 보고 이제 사는 거니까. 사죠. 예. 그러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거기서. 그것으로 다시 전매한다라든가 예. 그런 개념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요. 우리는 뭐 그냥 전매한다 그래가지고 등기치기 전에 얼른 뭐 피 붙여서 팔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니까. 네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예. 한국은. 그러나 일본은 그런 방법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제도 자체. 하기야 우리나라는 선분양을 하기 때문에 분양가가 어느 가격이냐면 5년 뒤에 뭐 좋아졌을 때의 가격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자꾸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일본은 반대로 다 지어놓고 지금 이걸 내가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재건축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일본은. 일본은 예. 재건축 개념이 없으면 뭐가 있어요? 일단 집을 사잖아요. 예. 샀을 때 한국 원으로 그냥 간단하게 예. 10억이었다. 그러면요. 한국 같으면 재건축이면 재건축을 한다고 하면 그것이 20억도 되잖아요. 20억, 35억. 그렇죠? 예, 부르는 게 값이죠. 그렇죠. 그러나 일본은 그런 것이 없고요. 네. 일단 가장 먼저 지었을 때가 가장 비싸요. 그 다음 중고가 되어가는 거예요.
아, 감가상각비가 들어가는구나.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 중고차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15억에 분양받아서 내가 샀는데 네. 이 시간이 지나면서 몇 년 지나면서 이게 14억, 13억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계속 내려가는 거죠. 몇 년 가면 15억이었던 것이 5억도 돼요. 3억도 됩니다. 그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역시 재건축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거기에 쭉 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살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럼 계속 수리를 하면서 살겠네요. 예, 그거 싫다 하면 뭐 다른 집을 사야 돼요. 그리고 그 예를 들면 그 맨션이라고 하잖아요. 일본에서 예, 그 예. 아파트를 그 전체가 너무 낡았다라고 예. 하면 다들 그냥 다른 데 이사하고 예. 거기 재건축 하기는 하죠. 1대1로 합니까? 아니 재건축으로 나간 사람을 다시 들어오게 한다라는 개념이 없어요. 새로 분양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새로 지어서 새로 분양하는 거다. 네네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걸 하나하나 다 사야 되겠네요. 네. 하기가 값이 떨어져 있으니까 이걸 싸게 사서 또 지어서 분양하면 새 집이니까 좀 뭐 비싸게 그러니까요. 분양하면 그런 개념이구나. 네네. 그래서 한국의 재건축의 개념이라는 것을 저도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처음에. 왜 이게 또 이렇게 낡은 아파트인데 너무 비싸? 근데 재건축하면 또 2년 정도 다른데 이사가 있었다가 예. 다시 조금 돈을 내고 다시 돌아온다. 예. 이런 게 일본에 없기 때문에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예. 한국은 신기한 곳이 있네. 그렇게. 아, 그렇게 느낄 수 있겠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재건축이 또 뭐가 문제냐면 1대1 재건축을 하는 게 아니고 네네. 용적률을 올려줘가지고 더 많은 세대를 지어요. 아, 예, 그렇죠. 그 많은 세대를 분양해서 그 돈으로 이제 건축비를 좀 대고 기존의 조합원들은 좀 덜 내고 네. 내가 땅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예, 뭐 이런 개념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네. 돈이 자꾸 부풀려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값이 많이 뛰고 있거든요. 네네. 일본과는 그러니까 차이가 있네. 그러한 그 제도 자체가 그 부동산에 대한 시각 자체가 예. 큰 차이가 있다. 아니 저기 사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이거 좀 한번 체크 좀 해주시는데 뭐냐면 네. 한국의 부동산이 일본 부동산을 쫓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가격이 또 그만큼 하락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아, 네. 이 부분은 이제 양쪽 다를 너무 잘 하시니까 네. 어떻게 보시는지. 아무래도 그 일본도 부동산 가격이 한때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사실. 바블이 91년에 붕괴가 되어서 그 이후 쭉 도쿄의 중심가라든가 나고야, 오사카의 중심가 빼고는 다 떨어졌어요. 예. 사실. 예. 네, 그러나 요새 일본은 맨션,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조금 요새 10년간에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다른 곳은 거의 올라가지 않고요. 올라갔다고 해도 10년간에 2배 정도입니다. 10년 동안 2배. 2배. 우리는 20년, 21년에만 2배가 뛰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일본은 그 조금 늦게이지만 좀 올라가고 있다. 그거는 그 맨션이나 그런 곳은 좀 인기가 좀 많고 그리고 요새는 원자재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예. 어쩔 수 없이 일본의 맨션 가격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타워 맨션이라고 했어요. 한국에서 말하면 아주 20층, 30층 고층. 일본에서는 뭐 굉장히 높은 게 지금 요새는 인기가 좀 있습니다. 아, 요즘에? 네, 도쿄라든가. 그러니까 그런 곳을 사는 사람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자부다 힐즈를 제가 갔다 왔거든요, 일본에. 네네. 거기 갔더니 아주 고층의 맨션도 있고. 네, 아자부는 뭐 지금 일본에서는 긴자 아자부라고 해서 거의 중심가죠. 예, 최중심가. 네, 맞습니다. 거기를 자꾸 사람들이 비교하면서 네.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일본 집값이 한국보다 비싸다. 한국은 아직까지 아파트값 싸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죠? 우리가 비쌉니까? 일본이 비쌉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한국이 그러니까 도쿄하고 서울을 비교하면 서울이 더 비싼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체크를 했을 때는 일본보다 거의 2배 반 비싸거든요. 그렇죠. 예. 저도 그렇게 느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금만 비싸고 비싼 것도 계속 내려가기 때문에 일본은 평균적으로 보면 한국이 네. 상당히 비싼 편이고요. 일본에 가면 5억 정도로 도쿄에서도 약간 중고라고 해도 괜찮은 아파트, 그러니까 맨션 살 수 있습니다. 5억이면서요? 5억이면서. 우리나라는 지금 그 꿈도 못 꿉니다. 지금 네. 엄청 힘들어졌거든요, 솔직히. 네. 제가 그 가끔 일본 쪽에 부동산 사이트를 봐요. 예. 한국과 비교하기 위해서. 예. 그러면 5억 정도로 도쿄에서도
괜찮은 거 많습니다. 이야, 이거 참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 진짜 이거 너무 좀 문제가 있네요, 사실은. 뭐 문제가 있는지 일본 쪽이 문제가 따라가지 있는지. 못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아, 그렇지. 예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영끌족이라고 예.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영혼까지 끌어 모아가지고 산다. 부동산이나 뭐 비트코인 산다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네. 일본에서 그러한 말이 안 나와요. 전혀 없겠네요. 없어요. 왜냐면 제 일본 청년들 제가 인터뷰를 했더니 예. 그분들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왜 지금 집을 사야 되죠? 제가 집을 안 삽니까? 했더니 사야 됩니까? 왜 사죠? 이렇게 저한테 반문을 하는 거예요. 네. 왜 그렇게 안 사냐 그랬더니 그거예요. 뭐 오늘 사나 내년에 사나 후년에 사나 그 값이 그 값인데 네. 후년에 사면 좀 더 싸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한꺼번에 한국에서는 뭐 1년 지나면 15%다라든가 있잖아요. 예. 예, 25%다. 가능했습니다. 앞으로는 잘은 모르겠지만 일본에서는 그런 거 차지가 없어요. 부동산이 로또다라는 것은 일본에서는 그냥 로또는 로또지 부동산이 로또다라는 개념이 없어요. 한국은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뭐 반포 아파트값 올라가는 거 보잖아요. 예. 로또보다 아파트예요. 그러니까요. 로또 당첨되는 돈 액수보다 아파트 사서 한 달 만에 5억이 뛰는데 죄송하지만 대한민국은요. 그 일본은 다른 여러 가지가 좀 미쳤지만 한국은 지금 부동산이 미쳤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요새 그 새로운 분양 괜찮은 데서 네 군데 정도 분양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그 줄을 서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 예. 한국에서 뭐 전대일이라든가 뭐 뭔가 예. 그런 것으로 좀 본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러니까 몇백 대 1이고 또 미리 또 그렇죠. 텐트 치고 미리 기다리는 분도 있고 예. 그러니까요. 아주 좀 뭔가 지금 다시 뭔가 부동산 시장이 좀 들썩이고 있는데 아무튼 네. 불안불안합니다. 교수님 얼마 전에 네. 8월 5일 날 이 주식이 폭락을 했어요. 맞습니다. 뭐 지금 다시 반등도 하고 다시 또 내려가고 그러는데 네.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엔키리 트레이드 때문에 그러니까 예, 엔화의 그 일본이 엔키리. 금리를 좀 올려가지고 네네. 일본이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특히 달러를 갖고 있었다라든가 예. 다른 외국 통화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엔이 더 비싸졌기 때문에 먼저 일단 다른 통화를 팔고 엔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엔캐리 트레이드를 일단 그만둔 거죠. 일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된 그래서 거죠. 너도나도 주식을 매도하기 시작해서 네네네네. 폭락이 온 거다. 네,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예. 아무튼간에 지금 엔캐리 트레이드를 하는 사람들이 일본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뭐 와타나베 부인이라고 해서 네네. 그 와타나베 부인이라는 게 누구 특정 사람의 부인이 아니라 네. 일반 사람들을 그렇게 통칭으로 부른다면서요? 네. 뭐 김씨 예. 부인 이런 식으로. 예, 영국에서는 아가사 아줌마라고 하는데요. 아가사 아줌마? 예, 영국에서 아가사라는 이름은 예. 보통 쓰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아가사. 예. 아가사. 아가사 크리스티라는 예. 유명한 그 소설가가 있잖아요. 예. 네, 그 사람도 영국 사람인데, 그러니까 아가사 아줌마, 앤트 아가사. 예. 그것의 일본판이 와타나베. 미세스 와타나베. 우리는 그냥 미스 김 예전에. 네네. 예, 김씨가 많으니까 미스리, 미스 김 이게 그냥 통칭이었는데. 네. 그런데 80%는 남자가 하고 있대, 일본. 그래요? 예. 영국에서도 아가사 아줌마라는 것은 아마추어인데 뭐 열심히 하는. 금융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그러한 약간 여성들을 좀 피하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복부인. 뭐 부동산 복부인 네.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약간 이게 보면서 하는 말들이잖아요. 와타나베 부인도 마찬가지로 네. 특히 그 영국 쪽에서 생겼다라는 말이 많은데요. 예. 그런 식으로 먼저 이야기를 한 거죠. 네. 여기서 질문 하나. 네. 왜냐면 학자시니까 네. 소멸되는 지역은 소멸되게 두면 안 되느냐 이 질문 어떻게 생각해? 학자로서. 예, 아무래도 그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은 일본은 2008년부터 그렇고요. 예. 그리고 지방이 더 급격하게 한국하고 비슷하죠.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사실상 그 새로운 그 산업을 유치할 수가 있다면 새로운 도시를 만들 수가 있다면 그 인구가 다시 늘어날 수도 있죠. 예. 네, 그러나 그거 못한다면 오히려 다른 방법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예를 들면 도쿄 안에서도 예. 소멸되는 구가 있었어요. 도쿄인데. 예. 예. 그러니까 신주쿠, 시부야, 이케부쿠로 거기 63빌딩의 모델이 된 예. 그 샨샤인 60가 있는
그 이케부쿠로. 예, 거기에 소멸되고 있다고요? 예, 이유는 거기가? 인구가 쭉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도쿄 안에서 유일하게 그 지자체가 소멸 지자체로 지존된 거예요. 그래서 이케부쿠로 구에서는 큰일 났다라고 해서 젊은 여성들을 유치하기 시작했어요. 그 지역으로. 예, 봤더니 공원에 노숙자도 있고 이런 거 다 없애고, 그리고 담배 피우는 공간이 너무 많다. 그것도 다 없애고 흡연 구역을 완전히 결정하고 분위기 좋게 살 수 있게 굉장히 많이 만들었는데 출산율이 올라갔어요.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많이 유입되기도 했고 예. 합계 출산율이라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곳이 올라간 거예요. 이케부쿠로 지역이. 이케부쿠로 지역이. 사실상 한국에서도 강남이 가장 출산율이 낮잖아요. 0.5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일본에서도 그러한 도쿄의 한복방, 특히 시부야 같은 번화가예요. 예. 이케부쿠로. 오히려 번화가이기 때문에 너무 여러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생활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여성들이 그러니까 떠난대요. 아무리 번화가라고 해도. 시부야가 굉장히 번화가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오히려 번화가는 번화가대로의 맛이 있었지만 아무튼 여성들은 거기를 떠나고 있다. 네네. 주거를 하지 않는다. 예. 그거는 살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아니다. 그런 것도 연구를 했어요, 많이. 오히려 그러니까 지방에서도 그렇지만 도쿄에서도 젊은 여성들을 어떻게 유지하느냐라는 것을 하고 있어요, 일본은. 근데 선생님 보세요. 도쿄 도내, 도쿄의 어느 한 구, 그러니까 우리나라 서울로 따지면 뭐 구로구, 뭐 노원구, 도봉구 이런 걸 수도 있고 중구 이런 걸 수도 있는데 그런데 구가 하나가 인구가 조금씩 줄어든다고 해서 이제 어떤 정책을 폈더니 그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왔다의 개념과 지방에 소멸되는 개념은 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많이 나죠. 왜냐하면 지방에서는 아무래도 그 도시로 가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도시를 안 가도록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